우리가 사는 지구의 미래는 결국 태양의 마지막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당연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언젠가는 지구를 살리는 별이 아니라 지구를 삼키는 별이 될지도 모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는 얼어붙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먼저 뜨겁게 타버릴까요? 바다는 증발하고 하늘은 사라지고 대륙은 불타는 암석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죽음은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지구의 마지막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태양은 지구 생명의 중심입니다. 따뜻한 빛을 보내고 바다를 순환시키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날씨와 계절을 만듭니다. 지구의 하루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이 오고 낮이 지나고 저녁이 찾아오는 모든 흐름이 태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거대한 불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불타는 장작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태양 중심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빛과 열이 되어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 태양이 밝게 빛나는 이유도 바로 이 핵융합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양 중심의 수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중심부의 수소가 점점 줄어들고 태양은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별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꺼짐이 아니라 아주 긴 변화의 과정입니다. 태양은 지금 별의 생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수소를 태우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핵융합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을 만들고 바깥쪽에서는 중력이 태양을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태양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빛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심부의 수소가 줄어듭니다. 수소가 줄어들면 태양 내부의 균형도 변합니다. 중심부는 수축하고 더 뜨거워지며 바깥층은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이때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별로 변합니다. 이것을 적색 거성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붉고 거대한 별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 지금의 태양처럼 작고 안정적인 노란 별이 아닙니다. 훨씬 크게 부풀어 오른 붉은 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구에 치명적입니다. 태양이 죽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전등처럼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태양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구에 더 강한 열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도 태양은 아주 천천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태양의 밝기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태양이 완전히 죽기 전부터 이미 살기 어려운 행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입니다. 태양이 더 뜨거워지면 지구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바닷물은 점점 더 많이 증발하고 대기 중 수증기는 많아집니다.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진 지구는 더 많은 바닷물을 증발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지구는 스스로 더 뜨거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바다는 사라지고 푸른 행성은 마른 암석 행성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끝은 태양이 완전히 죽는 순간보다 훨씬 먼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바다가 사라진 지구는 지금의 지구와 완전히 다릅니다. 바다는 단순히 물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고 생명체의 터전이 되고 대기와 기후를 안정시키는 거대한 장치입니다. 바다가 사라지면 지구는 더 이상 지금처럼 생명을 품기 어렵습니다. 구름의 순환도 달라지고 비도 사라지고 대륙은 점점 건조해집니다. 식물은 살아남기 어렵고 식물이 사라지면 동물도 사라집니다. 대기 구성도 바뀌고 지구 표면은 점점 황량해집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기 훨씬 전에도 지구 생명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태양의 죽음은 아주 먼 미래의 우주 사건이지만 지구 생명의 미래는 그보다 이른 단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만으로도 지구는 긴 시간에 걸쳐 생명에게 불리한 행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뒤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때 태양의 크기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태양의 바깥층은 수성과 금성 궤도 가까이까지 확장될 수 있고
지구 궤도 근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태양은 지구를 직접 삼킬까요? 이 질문에는 아직 여러 계산과 조건이 얽혀 있습니다. 태양이 커지면서 질량을 잃으면 지구의 궤도는 바깥쪽으로 조금 밀려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풀어 오른 태양의 바깥층과의 상호작용, 조성력, 태양 주변 환경 변화가 지구의 궤도를 다시 안쪽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삼켜질지 아니면 간신히 바깥쪽으로 밀려나 살아남을지는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구가 물리적으로 삼켜지든 살아남든 그때의 지구는 이미 생명이 살던 푸른 행성이 아닙니다. 바다는 사라졌고 표면은 불타는 암석처럼 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양이 적색거성이 된 지구의 하늘을 상상해보면 무서울 정도로 낯섭니다. 지금 하늘의 태양은 작고 눈부신 원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먼 미래의 태양은 하늘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붉은 괴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의미도 달라질 것입니다. 뜨거운 빛과 열이 지구를 압도하고 표면 온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올라갑니다. 바위는 녹거나 변형될 수 있고 대기는 우주로 날아가거나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에 직접 삼켜지지 않더라도 태양 가까이에서 타버린 행성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는 더 이상 파란 바다와 흰 구름의 행성이 아닙니다. 생명의 흔적은 사라지고 표면에는 뜨거운 암석과 불안정한 대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를 키워낸 어머니 같은 별이지만 마지막에는 지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불꽃이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적색거성 이후 어떻게 될까요? 태양은 아주 무거운 별이 아니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로 터지지는 않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마지막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런 운명을 가지지 않습니다. 태양은 적색거성 단계를 지나 바깥층을 우주로 흘려보냅니다. 그 물질은 아름다운 가스 구름처럼 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는 행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실제 행성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망원경으로 보았을 때 둥근 행성처럼 보였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태양의 바깥층이 우주로 흩어지고 나면 중심에는 작고 뜨거운 핵이 남습니다. 이것이 백색 외성입니다. 태양의 최후는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바깥층을 벗어던지고 작고 뜨거운 잔해로 남는 것입니다. 태양은 마지막에 거대한 불꽃에서 작은 별의 유골 같은 존재로 변합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의 시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을 활발히 하며 빛나는 별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오랫동안 빛을 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식어갑니다. 이것은 타고 남은 숯불과 비슷합니다. 불꽃은 사라졌지만 한동안 뜨거운 열이 남아 붉게 빛나는 상태입니다. 백색 외성도 그런 식으로 긴 시간 동안 식어갑니다. 태양이 백색 외성이 되면 태양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수성과 금성은 이미 사라졌거나 크게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도 삼켜졌거나 살아남았다 해도 생명 없는 암석 덩어리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성, 토성 같은 먼 행성들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태양의 질량이 줄어들면서 궤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는 지금처럼 안정적이고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죽은 별의 잔해를 도는 차가운 행성들의 공간이 됩니다. 태양이 백색 외성이 된 뒤 지구가 만약 살아남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생명은 없고 바다는 사라졌고 대기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면은 오래전에 타버린 행성의 껍질처럼 변했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예전에 따뜻한 태양 대신 작고 희게 빛나는 백색 외성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태양은 지구 하늘에서 생명의 원천이지만 그때의 백색 외성은 과거의 태양이 남긴 잔해입니다. 빛은 훨씬 약해지고 따뜻함도 사라집니다. 지구는 한때 바다와 숲과 생명이 있던 행성이었지만 먼 미래에는 죽은 별 주변을 도는 차갑고 황량한 돌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상하게 슬픕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 지구를 말려버리고 결국 태양 자신도 힘을 잃어 작게 식어가는 것입니다. 지구의 미래는 뜨거운 파멸과 차가운 침묵을 모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재난처럼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인간의 시간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지금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태양은 앞으로도 매우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태양도 생애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별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습니다. 인간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 뿐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죽음을 생각하면 시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떠오르는 태양은 영원해 보이지만 우주의 눈으로 보면 태양도 언젠가 끝을 향해 갑니다. 그 끝은 지구의 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행성이 아닙니다. 지구의 안정은 태양의 안정에 기대고 있습니다. 태양이 변하면 지구도 변합니다. 생명의 터전은 결국 별의 수명 위에 얹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그 먼 미래까지 존재한다면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까요? 태양이 점점 밝아지고 지구가 살기 어려워진다면 지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 문명이 있다면 더 바깥쪽 행성이나 위성으로 이동하거나 거대한 우주 거주지를 만들거나 다른 별로 떠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태양이 밝아지면 지금은 너무 차가운 외곽 지역이 한동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가능성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성이나 토성 주변의 얼음 위성들은 지금은 춥고 얼어붙은 세계지만 태양이 더 밝아지는 먼 미래에는 표면의 얼음이 녹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먼 미래의 상상입니다. 그때까지 인류가 존재할지, 그런 기술을 가질지, 지구를 떠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태양의 죽음 앞에서 지구는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생명은 지구 바깥을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태양이 죽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은 사실 지구의 종말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얼마나 연약한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특별한 조건을 갖춘 행성입니다. 적당한 거리의 태양, 액체 상태의 물, 보호해주는 대기, 자기장, 안정적인 궤도, 수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양이 조금씩 밝아지면 물의 균형이 흔들리고 대기가 변하고 생명의 기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은 우주에서 강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태양이 너무 약하면 얼어붙고 너무 강하면 타버립니다. 지구는 그 사이의 좁은 길 위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언젠가 끝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죽음은 그 좁은 길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태양의 마지막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아름답습니다. 태양이 바깥층을 우주로 흘려보내면 그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별은 죽으면서 자신을 이루던 물질을 우주에 되돌려줍니다. 더 무거운 별들은 폭발하며 새로운 원소들을 퍼뜨리고 그 물질은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과 생명의 재료가 됩니다. 태양도 마지막에 자신의 바깥층을 우주로 돌려보냅니다. 지구 생명을 지켜온 별이 마지막에는 자신의 물질을 우주에 남기는 것입니다. 물론 태양은 무거운 별처럼 극적인 초신성 폭발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별의 죽음은 완전한 끝만은 아닙니다. 별이 남긴 물질은 다시 우주의 일부가 됩니다. 이 점에서 우주는 거대한 순환처럼 보입니다. 별이 태어나고 빛나고 늙고 죽고 그 잔해가 다시 새로운 무언가의 재료가 됩니다. 지구도 태양도 결국 우주의 물질 순환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입장에서 태양의 죽음은 분명한 끝입니다. 지구가 직접 태양에 삼켜진다면 물리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삼켜지지 않고 살아남더라도 지구는 더 이상 생명을 품은 행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바다는 사라지고 대기는 잃어버리고 표면은 불타거나 얼어붙은 암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지구를 지구답게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푸른 바다, 흰 구름, 숲,
비, 계절, 생명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태양의 긴 변화 속에서 하나씩 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이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의 별 하나가 변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구라는 세계의 조건이 완전히 바뀌는 일입니다. 태양은 지구에 생명을 준 별이지만 그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별에는 수명이 있고 별에 기대어 사는 행성의 운명도 그 수명에 묶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태양이 지금은 너무나 평화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떠오르고 따뜻한 빛을 주고 식물과 바다와 날씨를 움직입니다. 태양은 안정과 생명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같은 태양이 먼 미래에는 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생명은 태양 덕분에 존재하지만 미래의 종말도 태양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별이 시작과 끝을 모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태양빛 아래에서 시작되었고 지구의 마지막도 태양의 변화 속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우주가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과 생명을 끝내는 힘이 같은 곳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은 지구의 보호자이면서 언젠가 지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운명이 됩니다. 태양이 죽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태양은 점점 밝아지고 그 과정에서 지구는 지금보다 뜨거워집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바다가 증발하고 대기는 변하고 지구는 생명이 살기 어려운 행성이 됩니다. 그 뒤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때 지구가 태양에 삼켜질 가능성도 있고 간신히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지금의 푸른 지구는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태양은 바깥층을 우주로 흘려보내고 중심에는 백색 외성이 남습니다. 지구가 살아남았다면 그 지구는 작고 뜨거운 별의 잔해를 도는 죽은 암석 행성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뒤의 지구는 얼어붙은 침묵이거나 이미 삼켜져 흔적도 없어진 세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태양의 죽음은 지구 생명의 끝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지금의 하루를 더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태양은 언젠가 죽지만 지금은 아직 지구를 살리고 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구름은 움직이고 아침빛은 창문을 통과합니다. 먼 미래의 태양은 지구를 태울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태양은 생명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일은 단순히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조건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푸른 행성은 더 특별합니다. 언젠가 사라질 세계가 지금은 살아있고 언젠가 식어갈 별이 지금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미래는 결국 태양의 마지막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 마지막을 떠올릴 때 오늘의 햇빛은 조금 더 낯설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